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험하는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상장 종목 루멘텀 홀딩스, 티커 라이트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2026년 5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루멘텀은 솔직히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지금 엔비디아가 2조 원이 넘는 돈을 직접 투자한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저와 광학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현재 주가는 $970 70센트, 시가총액은 약 70조 원 이상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85%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 공식 편입됩니다. 오늘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숫자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지 팩트만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참고용 자료이며 해당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을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왜 주목받는 회사냐면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빠르게 연산해도 그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통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루멘텀은 바로 그 통로, 즉 광학 인터커넥트를 만드는 핵심 공급사입니다. 엔비디아가 2조 원 넘게 투자한 게 그냥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면 솔직한 리스크도 있어요. 주가가 P 185배입니다. P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 이 주가가 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냐는 지표예요. 185배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아주 밝은 미래가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는 뜻이에요. 올해만 185% 올랐으니까요. 주요 수치는요. 현재 주가 $970 70센트, 52주 저가는 $60 38센트였는데 지금은 $1000 근처입니다. 3분기 FY 2026 매출은 $8억 8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 성장했고 역대 최고입니다. 루멘텀이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를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GPU가 서로 연결돼서 엄청난 연산을 합니다. 이때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구리 케이블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광섬유로 빛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요. 빛으로 보내면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전력도 덜 씁니다. 루멘텀이 바로 이 빛을 만들어내는 레이저와 광학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크게 두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클라우드 앤 네트워킹 사업부가 매출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EML 칩, 펌프 레이저 같은 부품들이 여기에 속해요.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납품합니다. 나머지 20%는 인더스트리얼 테크 사업부입니다. 반도체 장비나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어요. 주요 고객은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고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는 엔비디아입니다. 루멘텀과 비슷한 걸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코이런트, 티커 COHR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도 엔비디아로부터 똑같이 2조 원을 투자받았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두 회사에 동시에 투자한 겁니다. 루멘텀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경쟁이 심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벨테크도 경쟁사로 볼 수 있는데 광학 반도체 집적 회로 분야에서 루멘텀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멘텀의 차별점은 10년 이상 축적한 기술력입니다. EML 칩이라는 핵심 부품에서 루멘텀이 업계 선두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거시 환경을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5에서 3.75%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회 연속 동결했고 올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부 트레이더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50% 이상의 확률로 베팅하고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8에서 4.60%로 올해 최고치입니다. 미이란 전쟁 리스크 재부각과 호르무즈 봉쇄 우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99.27로 이번 주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루멘텀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리가 높으면 P 185배짜리 고성장주는 할인율이 올라가서 주가가 눌리기 쉽습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는 금리와 관계없이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멘텀과 관련된 ETF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QQQ입니다.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인데요. 루멘텀이 5월 18일에 이 지수에 편입되면 QQQ를 비롯한 나스닥 100 추종 ETF들이 자동으로 루멘텀 주식을 사야 합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사시는 ETF이기도 해요. SMH는 바네크 반도체 ETF입니다. 반도체 광학 부품 섹터에 투자하는 ETF로 루멘텀 비중이 있습니다. BOTG는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AI ETF인데 산업용 레이저 수요 성장의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수 편입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 수많은 ETF와 펀드가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갑니다. 루멘텀이 그 지수에 들어가면 그 펀드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루멘텀 주식을 사야 해요. 이걸 강제 매수라고 합니다. 수급이 좋아지는 겁니다. 루멘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리스크 5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P 185배라는 건 투자자들이 루멘텀의 아주 밝은 미래를 이미 주가에 다 사놓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일한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오릅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공급망 집중 리스크입니다. 루멘텀의 주요 생산 기지가 일본과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객 집중 리스크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대형 IT 기업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 고객들이 투자를 줄이면 루멘텀 실적이 직격탄을 맞아요. 다섯 번째, 경쟁 심화입니다. 코이런트가 동일 조건으로 엔비디아 투자를 받았고 중국 경쟁사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매출부터 봅시다. 3분기 FY 2025에는 4억 2,520만 달러였는데 딱 1년 후인 3분기 FY 2026에는 8억 840만 달러입니다. 1년 만에 매출이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90.1% 성장이에요. 영업이익은요, 작년 3분기에는 적자였습니다. 3,770만 달러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1억 7,45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걸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루멘텀이 딱 그 시점을 통과한 겁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4,410만 달러 순손실이었는데 올해는 1억 4,420만 달러 순이익으로 돌아섰어요. 주당 순이익 캡 기준으로 작년 3분기는 마이너스 64센트였는데 올해는 플러스 1달러 50센트입니다. 논갭 기준으로는 2달러 37센트입니다. 9개월 누적으로 봐도 매출이 작년 11억 6,430만 달러에서 올해 20억 770만 달러로 72.5% 성장했습니다. 마진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갭 총이익률이 작년 3분기 28.8%에서 올해 3분기 44.2%로 올랐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논갭 영업이익률도 작년 10.8%에서 올해 27.9%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논갭 영업이익률 35에서 36%를 제시했어요. 한 분기 만에 또 10%포인트 가까이 오른다는 겁니다. CEO가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마진 확대라고요. CEO 본인이 그렇게 말할 만큼 마진 개선 속도가 빠릅니다. 밸런스 시트는 회사의 재산 목록이에요. 뭘 갖고 있고 뭘 빚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이 2분기 기준으로 11억 5,53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3월에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았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장기 부채는 약 15억 달러 수준입니다. 빚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금이 더 많아서 큰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억 달러도 아니고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보통주로 바뀌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이건 단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루멘텀이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투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새 공장을 짓는 겁니다. 24만 평방피트, 우리나라로 치면 약 6,700평 규모의 제조 시설이에요. 엔비디아 투자금 20억 달러가 여기에 주로 쓰입니다. 왜 새 공장이 필요하냐고요? CEO가 주문이 2028년까지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사달라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공장을 더 지어서 생산을 늘려야 매출이 더 올라갑니다. 연구개발비도 분기에 9,060만 달러를 씁니다. 전년 대비 19% 증가했어요. OCS라는 광학회로 스위치와 CPO라는 코패키지드 옵틱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당은 없어요. 지금은 모든 돈을 성장에 쏟아붓는 단계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은 70조 원이 넘습니다. PE는 185배예요. PE를 쉽게 설명하면요. 루멘텀이 지금 1년에 1만 원을 버는데 주가가 185만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익 기준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8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싼 수준입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1012에서 1081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970달러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로젠블렛이라는 기관은 1300달러를 제시했고 시틱 시큐리티즈는 118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바클레이즈 같은 신중한 기관은 1000달러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제시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주가에는 모든 게 잘 됐을 때의 시나리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충족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2026년 5월 5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FY 2026 실적이 나왔습니다. 논갭 EPS는 2달러 37센트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2달러 27센트를 10센트 웃돌았습니다. 5.74% 어닝 서프라이즈, 즉 깜짝 실적이에요. 매출은 8억 840만 달러로 예상치인 8억 1021만 달러에 비해 소폭 미달했지만 전년 대비 90.1% 성장한 역대 최고입니다. 4분기 가이던스가 더 중요했어요. 9억 6천만에서 10억 1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9억 1,70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가이던스를 준 거예요.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오히려 4% 내렸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가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나스닥 100 편입 소식이 나오면서 하루에 16% 급등의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루멘텀 관련 주요 일정을 정리해드릴게요. 이미 지난 일들을 먼저 볼게요. 2026년 3월 2일에 엔비디아가 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5월 5일에 3분기 실적이 나왔고 5월 12일에 나스닥 100 편입이 발표됐습니다. 그날 주가가 16% 올라 52주 신고가인 1,085달러 68센트를 터치했어요. 앞으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나스닥 100 정식 편입일입니다. 이날 인덱스 펀드들이 루멘텀을 자동 매수합니다. 2026년 8월에는 4분기 FY 2026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매출 10억 달러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10억 달러, 즉 1조 원이 넘는 분기 매출이 나오면 심리적으로도 큰 이정표가 됩니다. 2027에서 2028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새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OCS와 CPO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핵심 뉴스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5월 12일 나스닥 100 편입 확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타 그룹 자리를 루멘텀이 대신합니다. 편입 발표 당일 주가가 16%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5월 6일과 7일 시틱 시큐리티즈가 목표 주가를 1186달러로 로젠블렛은 1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1014달러를 제시했어요. 3분기 실적 이후 다수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5월 5일 3분기 FY 2026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 역대 최고, 4분기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어요.
3월 2일 엔비디아가 루멘텀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올해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촉매였어요. 2월 3일 2분기 FY 2026 실적에서 OCS 수주 잔고가 4억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루멘텀에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들어왔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애널리스트 23에서 29명이 루멘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9명이 매수, 5명이 중립, 매도는 0명입니다. 아무도 팔라고 안 하고 있어요. 평균 목표 주가는 1012에서 1081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970달러, 대비 4에서 11%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FY 2027 EPS 예상치는 4달러 46센트입니다. 전년 대비 엄청난 성장이에요. 이 예상이 맞다면 FY 2027 기준으로는 P가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강세를 보는 이유는 90% 매출 성장과 마진 급개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신중하게 보는 이유는 P 185배라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올해 이미 185% 오른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입니다. 회사 내부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공시됩니다. 이걸 보면 임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보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최근 루멘텀 인사이더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 브라이언 릴리가 5월 11일에 1,004달러에 49주를 팔았어요. 이사 이언 스몰은 318만 달러 상당을 팔았고, 이사 페넬로프 어셔는 2월에 535달러에 자기 보유분의 9.9%를 팔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이 거래들 대부분이 사전에 짜놓은 매도 계획에 따른 겁니다. 갑자기 회사가 나빠질 것 같아서 판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 파는 거예요. 주가가 70에서 1,000달러로 올랐으니 차익 실현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매수는 없습니다. 사는 임원이 없고 다들 팔고 있어요. 단순히 부정적 신호라기보다는 주가 급등 후 차익 실현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일봉입니다. 차트를 보면 딱 세 구간이 눈에 띕니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60에서 80달러 수준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가 첫 번째 급등 구간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수백 달러대로 뛰어올랐어요. 2026년 3월 이후가 두 번째 급등 구간입니다. 엔비디아 20억 달러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크게 올랐고 5월에 나스닥 100 편입 발표로 52주 신고가 1,085달러 68센트를 찍었습니다. 현재 RSI는 55.58입니다. 50이 중립선인데 그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과매수 구간인 7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 같을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보는 전략입니다. 루멘텀의 공매도 잔고는 943만 1,673주입니다. 유통 주식 대비로는 13.27%예요. 데이즈 투 커버가 1.76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하루 거래량을 기준으로 며칠이면 포지션을 다 청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1.76일이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숏스퀴즈, 즉 공매도 세력이 억지로 커버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13%의 공매도 비율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올해 185% 오른 주가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좀 비싸다고 판단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편입일인 5월 18일에 인덱스 펀드의 강제 매수와 공매도 커버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P 185배는 정말 높아요.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올해 185% 오른 주가에서 차익 실현 압박도 상당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생산이 몰려 있어요. 미중 갈등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새 공장은 2027에서 2028년은 돼야 가동됩니다. 세 번째, 고객 집중 리스크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서 나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가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면 루멘텀이 직격탄을 맞아요. 네 번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코이런트가 동일 조건으로 엔비디아 투자를 받았고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면서 루멘텀의 EML 칩 기술 우위가 희석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루멘텀의 강점, 약점, 기회의 위협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강점은 명확합니다. AI 광학 기술 10년 이상의 선도 경험, 엔비디아와의 전략 파트너십, 90%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8년까지 주문이 꽉 찼다는 매출 가시성입니다. 약점은 PE 185배 고밸류에이션, 공급 병목, 고객 집중, 인사이더들의 순매도 기조입니다. 기회는 OCS와 CPO라는 차세대 제품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CEO가 직접 아직 시작선에 서 있다고 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면 추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나스닥 100 편입으로 글로벌 패시브 자금도 유입됩니다. 위협은 코이런트의 추격, 금리 고점 유지, AI 투자 사이클 조정 가능성입니다. 오늘 루멘텀 분석 어떠셨나요? 루멘텀은 지금 단순한 광학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로 엔비디아가 직접 20억 달러를 베팅한 기업입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분기 매출 90% 성장, 마진 급격한 개선, 2028년까지 꽉 찬 수주 잔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PE 185배에 올해만 185% 오른 주가는 이미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입니다. 나스닥 100 편입 전후로 수급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후 숨고르기 구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OCS와 CPO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2027년이 진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기대치를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분석할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